안녕하세요, 개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자기 혼자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퍼시 박사에 이어 생존자 5명의 대규모 패치가 예정되었는데요. 차례대로 정원사, 마술사, 야만인, 바텐더, 납관사입니다. 우선 이번 패치의 특정 생존자는 첫 번째로 미리 살펴봤던 새로운 감시자 박사의 등장으로 인해 조정이 된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충격적인 노르의 리메이크와 사도의 버프로 인해 유저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정원사부터 살펴보죠. 정원사는 이번 패치와 상관없이 이미 한번 리메이크를 거쳐간 생존자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게임이 시작됨과 동시에 정원사의 아빠, 공장장인 레오의 가오가 자동으로 발동되기 시작하며 약 50초 동안 감시자의 공격을 한번 막아낼 수 있는 보호막이 생성되었죠. 바로 이 가오의 특성이 한층 더 버프가 된 건데요. 원래 이 보호막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걸어다니는 귀염둥이였는데 이제는 분리할 때마다 치사하게 아빠를 부르는 파파걸이 되었습니다. 50초가 지나 레오의 가오가 풀리게 되면 20초 쿨타임이 걸리게 되는데 이 쿨타임이 끝나면 또다시 보호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발동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발동시키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정원사가 2초 동안 가만히 서 있으면 자동적으로 해상 모드에 진입하며 하고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약 보호막을 생성하고 싶지 않다면 몸을 흔드시거나 계속 움직여 주셔야겠죠. 하지만 자신에게 의지만 하는 딸이 공장장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딸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보호막의 시간을 단축시켰는데 이렇게 정원사가 회상을 해서 사용한 보호막은 딱 5초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임시 보호막이죠. 대신 게임 내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쿨타임이 존재하며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쿨타임이 10초씩 증가하게 됩니다. 한 번 사용하면 30초를 기다려야 하고 또 사용하면 40초, 그 다음은 50초 계속해서 이렇게 쿨타임이 증가하는 방식인 것이죠. 원래는 10초가 아니라 5초 쿨타임이었는데요. 밸런스를 고려해 10초로 증가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충전하기가 어려운 주술사의 원숭이 스트레스와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지만 감시자의 위치와 아예 상관없이 시간만 지나면 충전되기 때문에 오로지 맨몸이었던 정원사가 구출이나 출구 시뮬레이션에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정원사 유저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운영법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회상하는 도중에 맞으면 공격 판정으로 간주되는데요. 정원사는 2초를 서 있어야 발동이 되기 때문에 회상 시뮬레이션이 존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제5인격의 메인 캐릭터임과 동시에 뉴비를 상징하는 가장 기본 캐릭터가 신캐보다 사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나중에는 밀짚모자 던지면서 고무고무 펀치를 사용하지만은 않길 바라야겠습니다. 공장장 어서오고. 두 번째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사는 기본적으로 마술봉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는데 사용하게 되면 흔적을 남기고 은신 상태로 돌입할 수 있죠. 이때 마술봉을 쓴 은신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면 풀피인 상태임에도 공포일격 판정 때문에 바로 기절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공일을 맞지 않습니다. 변호사 형제 패치인데요. 마술봉으로 공일 맞지 않는 건 마술사만이 해당하며 다른 생존자가 상자에서 얻어서 사용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묶인 마술사를 구출하려면 다른 생존자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수치적으로는 약 60%가 느려지는 디버프였는데 40%로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술봉의 위험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팀원에게 칭찬받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바로 야만인입니다. 무로는 멧돼지를 타고 감시의 어그로를 쉽게 끌어볼 수 있는 특성 때문에 해독 속도가 매우 느린 생존자였는데요. 그 해독 디버프는 약 40%로 매우 야만스러운 속도를 보여줬죠. 하지만 이 해독 디버프를 40%에서 30%로 낮췄으며 이전보다 나은 해독 속도를 보여줍니다. 포워드의 해독 속도랑 동일하죠. 그리고 무로의 기본 이동 속도도 매우 느렸는데 그 디버프가 11%에서 4%로 감소되어 이전보다 더 빨라진 속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멧돼지에게 디버프가 하나 추가됐는데요. 이제는 특정 행동을 하거나 밀어내기를 할 때마다 5% 탑승 시간이 줄어들고 감시를 미는 데 성공하면 10% 감소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멧돼지의 시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멧돼지를 함부로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대신 멧돼지의 능력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풍선에 묶고 가는 감시자를 성공적으로 밀어내면 해당 생존자의 풍탈 게이지가 10% 증가되는데요. 원래 감시자가 생존자를 들어올릴 타이밍에 돌진해야만 구출에 성공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박치기의 성공만 해도 팀원의 풍탈을 돕기 때문에 멧돼지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출뿐 아니라 풍선 견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만인도 지나가미네를 시전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멧돼지가 감시자를 미는 데 실패하면 25초의 쿨타임 이내 걸려 머쓱했었는데 이제는 이 쿨타임이 10초로 단축됐습니다. 또한 실패해도 분노 게이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40%까지만 줄어드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돌진해 볼 수 있겠죠. 이 돌진을 하기 위해선 멧돼지의 분노 게이지가 꽉 차 있어야 하는데 이 분노 게이지가 차오르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움직일 때마다 분노 게이지가 차고 안 움직이면 다시 감소하는 특성이었죠.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하며 게이지가 모두 차는 데는 약 10초가 걸립니다.
감시자 근처에서 움직이면 굉장히 빨리 게이지가 올랐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빠르게 오르진 않고 일정하게 오르며 약 2초 정도 더 빨리 게이지가 차는 느낌입니다. 이전보다 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향하기 위해 조정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입지를 가지게 될지 매우 궁금하네요. 다음은 바텐더입니다. 바텐더는 게임을 시작하면 회복술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이 술은 오로지 불피해서만 만들 수 있고 한 대 맞은 부상 상태에 자신을 치료하던지 팀원에게 술을 건네 치료하는 방식이었죠. 원래 술을 제작하면 피가 반절 깎여 만드는 동안 한 대 맞으면 바로 골로 가는 위험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술을 만들 때 1데미지가 아니라 그 반절인 0.5데미지만 감소합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도블린 베이스를 마실 때에도 0.5데미지만 감소되므로 술을 만들거나 사용하다가 벌레컷이 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는 반피 상태에서도 회복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10초 동안 버텨야 하지만 술을 만들지 못한 채 반피가 되면 큰일이 났었고 팀원에게 꼭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이전과 비교하면 꽤나 좋아진 케이스죠. 해독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 혼자서도 생존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10초 동안 버텨 술을 제작하는 방식은 멈춰서만 가능하며 한번 움직이면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의사처럼 어그로 도중에 치료하듯 술을 제작하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술은 바텐더 고유의 특성이라 다른 아이템을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모든 술을 소모한 경우에는 상자를 열고 다른 아이템 착용이 가능합니다. 대망의 납관사입니다. 납관사는 자기 스스로 관짝에 들어가 버린 생존자죠. 하지만 슬슬 창원에 기어 나올 정도의 버프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버프와 너프를 동시에 받았는데요. 우선 기존의 게임을 시작하면 관을 어디다 설치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언제 어디서나 관 아이템을 다시 클릭해 자신의 위치로 불러올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시작하자마자 아무데나 설치해놓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 납관을 시작할 수 있죠. 이미 납관을 해버린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팀원을 납관할 땐 직접 얼굴을 봐야만 납관할 수 있다는 건 똑같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부활의 범위가 한층 더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납관사는 팀원이 의자에 앉았을 때 관이 사용됐었는데 이제는 의자뿐만 아니라 2번 맞아 기절에 쓰러지는 지렁이 판정에서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패치를 진행한 이유는 바로 똥박사의 등장 때문으로 보이죠. 납관사가 팀원을 납관했을 경우 해당 생존자가 쓰러지게 된다면 자동으로 납관사에게 선택장이 되게 되는데요. 쓰러진 생존자를 부활시킬지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둘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스트리밍에서 잘못 설명해드렸는데 납관 타이밍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괜한 해독 시간 낭비만 초래하므로 첫 구출이 끝나 터널링을 당한 생존자를 향해 미리 납관을 시켜놓고 안전한 곳으로 관을 이동, 그리고 생존자가 쓰러지면 안전한 곳으로 불러내 터널링을 끊어볼 수도 있겠죠. 특히 팀원이 지하 감옥에 묶일 위기에 처했을 때 재빨리 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미 잠식이 진행된 생존자는 납관사가 부활시킬 수 없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잠식 전 구출이 진행되고 난 뒤 상황을 보며 지렁이 납관각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냥 보고 싶다고 부활시키면 해당 생존자는 의자에 한번 앉은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부활시켜버리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그냥 쓰러지기만 해도 납관사가 여러분을 보고 싶다면 본인 감시자 의지와 상관없이 예토존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납관사 유저의 개인 트롤 모드가 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희들의 의견 따윈 필요 없어.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 굉장히 섬뜩한 플레이가 가능해졌죠. 플레이 도중 납관사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재빨리 튀셔야 여러분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창에 분 모양이 그려진 순간 끝입니다. 뭐라는 거야? 그리고 문제 조정안인데요. 관에서 생존자가 부활되면 15초 동안 6신격인 위기 모면 특성이 발휘되어 잠시 무적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관의 이동성과 지렁이 구출 때문에 출구 바로 앞에 납관하면 무적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아드가 터져 출구에 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부활을 해도 6시 효과가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납관사는 만류 때 어그로 중인 팀원을 납관해 감시자와 심리전을 벌이는 만류 운영으로 빛을 볼 수 있는 생존자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죠. 순간이동 능력을 가진 감시자나 텔레포트를 소지한 감시자에게는 많이 취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구가 열리고 문 안쪽에다가는 관을 설치할 수 없으며 납관사가 죽거나 탈출한 경우에는 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납관사의 패치 내용이었고요. 이에 더해 생존자 진영에 공통적으로 패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독을 하다가 감시자가 갑자기 등장해 도망치려다가 감전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잠시 멈칫하는 행동 때문에 감시한테 무조건 한 대 맞았었는데 이제는 감전이 되면서도 움직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도망갈 수 있겠죠. 다음은 감시자 진영인데요. 먼저 사냥 터지기 노루입니다. 우리 노루 아저씨는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리메이크가 되었는데요. 게임이 시작됨과 동시에 덫을 3개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6개까지 소지가 가능합니다. 레벨은 최대 10개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만약 10개를 초과하면 먼저 설치한 순서대로 자동 제거가 됩니다.
덫을 설치하는 데는 잠시 시간이 소요되는데 생존자가 이 덫에 걸리면 15초 동안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감시자에게 알림이 가게 됩니다. 만약 이 덫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면 팀원의 도움을 받거나 15초를 그대로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든 팀원의 도움을 받든 덫에서 생존자가 빠져나오면 노루는 해당 생존자의 윤곽을 5초 동안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존자는 게임 진행 도중 덫을 발견했다면 근처에 접근해서 정탐자를 제거하듯 덫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캠핑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이 덫은 생존자가 의자에 앉게 되면 해당 의자로부터 12m 이내에 설치가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근처에 미리 설치해놓고 의자에 앉히면 바로 사라지게 되므로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대신 생존자들이 도망갈 구간이나 어그로 구역에 미리 덫을 설치해놓고 캠핑이 끝난 뒤 손쉽게 다시 터널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노루는 감시자 진영의 카우보이죠. 굉장히 긴 사슬과 해자 판정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었는데 이 사슬의 공격 범위 판정이 다소 하향되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좀 더 정밀한 조준을 해야 하죠. 대신 사슬이 날아가는 속도가 조금 빨라졌기 때문에 생존자들은 이 점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생존자는 사슬에 직접 맞지 않고 노루가 벽에 부딪히는 파동에 의해 맞을 경우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디버프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판자와 창틀 모션 속도가 20% 추가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번 패치로 인해 과연 노루의 입지가 어떻게 다져질지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다음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양이들을 날려 생존자에게 기절을 걸며 추격을 진행하는 스타일이었죠. 고양이를 한번 날리고 두 번째 터치로 양이를 양측으로 분열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한 번 더 터치를 하면 최대 3번까지 스킬이 적용되게끔 패치가 되었습니다. 만약 생존자가 이 세 번째 스킬 범위에 걸리게 되면 10초 동안 해독, 치료, 아이템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주변에 구출캐가 어슬렁거리거나 치료, 해독하는 생존자를 보다 쉽게 견제할 수 있겠죠. 다만 세 번째 스킬에 적용된 경우에는 사도가 가까이 가도 스턴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는 고양이를 향해 폴짝 점프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점프가 충전용으로 바뀌었으며 돌진하는 동안 카메라로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16초당 하나씩 충전되며 풀존재가 되면 최대 2번까지 점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도는 스턴킬을 넘어서 스킬 잠금 능력까지 소유하고 세 번째 터치로 고양이가 즉시 없어짐과 동시에 영역이 확장되며 디버프를 걸어주기 때문에 고양이 쿨타임을 좀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버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바로 박사의 조정인데요. 출시 이틀을 앞두고 굉장히 큰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우선 박사가 게임에 등장하면 바뀌게 되는 생존자의 인격들입니다. 6시 방향 인격이 모두 지렁이 관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광기 의자가 아닌 지렁이로 바꿔 읽으시면 되겠죠. 따라서 최종 6시 인격은 지렁이 상태에서 치료하면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12시 방향 인격 또한 지렁이 관련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죽은 척과 살금살금 인격 같은 부분도 지렁이 상태에서 발현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사의 능력 조정인데요. 박사가 분노 상태에 있게 되면 돌진 시 공중으로 점프를 한다고 했었죠. 이때 한 번 더 클릭해 지면을 내려치면 생존자를 한 번에 기절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돌진으로 생존자를 맞출 경우 자동으로 공격 딜레이가 걸리게 되며 더 이상 내려찍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돌진으로 데미지가 안 들어갔으면 지면 강태로 데미지를 입힐 수는 있겠죠. 또한 과부하가 된 상태에서 분노 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타로 판자를 부술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불가능하게 패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부하 상태에서는 정말 뚜벅이가 된 셈인 것이죠. 대신 기본적인 이동 속도가 1.8% 증가되었고 일반 공격 속도가 살짝 빨라졌습니다. 또한 생존자가 기절 상태에서 일어나면 3초 동안 생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6초로 증가하여 더 오랜 시간 윤곽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탈출구가 열린 후에 쓰러지면 지렁이 게이지 차는 속도가 300% 빨라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출구가 열리지 않아도 출구에 불이 들어오면 바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패치가 되었는데요. 다시 플레이를 해보니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만 기존 메커니즘의 판도를 아예 바꿔놨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고인물 박사의 경우 맵을 휘젓고 다니고 생존자들을 트리플 악셀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생존자 진영이 많이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아직 감시자인 박사의 인격이 조정이 안 되었죠. 구금광이나 광폭화, 지명수의 인격도 박사에 맞도록 조정을 하면 그만큼 감시자에게도 유리한 셈이 되기 때문에 출시 후에 어떻게 될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대규모 패치가 진행이 된다면 창원에 생각지도 못한 생존자와 감시자들이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압도적인 생존자는 아직인가요? 지도를 볼 때마다 감시자가 쎄한 기분을 느껴 감시자의 이동 속도가 대폭 느려지며 팀의 자신만 혼자 남게 됐을 경우 자체 만류가 걸려 위협감을 표출해 무적기가 발휘. 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뭔가 점점 갈수록 게임이 복잡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게임이 오래 갈수록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처음 게임을 했을 때 느꼈던 그 순수한 공포와 구출캐 해독캐 구분 없이 다같이 구출을 가며 심장 졸이는 플레이를 했던 뉴비 시절이 그립네요. 게임이 고여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뉴비가 많이 없어서 슬슬 대바대와 비슷한 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 보이죠. 그도 그럴 게 느리지가 요즘 대바대를 그대로 가져오려는 듯한 패치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듯해 여러모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캐릭터 밸런스 맞추는 것도 좋지만 재원격의 많은 팬분들을 위해 스킨만 만들어내지 말고 스토리도 팍팍 밀어주고 캐릭터 떡밥들도 슬슬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 패치노트는 여기까지고요. 또 큼지막한 패치 내용이 들어오면 또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되는 캐릭터 공략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본인 주신 팬아트도 그때 함께 달아볼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이.